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11월 8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61.15포인트 0.14%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앞두고 경계감에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72억 순매도, 기관은 1173억을 매수하였습니다. 개인은 107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743.38포인트 1.34%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292억, 기관이 580억 순매수하면서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에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발표될 예정인 경기 부양책이 1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가운데 경계감 및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하 효과에 또 트럼프 2.0, 트럼프 2세대 이제 두 번째 공포 완화에 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율은 세시 30분 기준 1380.40원 0.73% 하락이었습니다. 미국 대선 직후에 재개된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진정된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살펴보면은 간만에 이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리비안과의 온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하고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속에서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차전지 전기차 업체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LNF, 에코프로머티, TC 스틸, 에코프로, LG에너지 솔루션, 성우는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언론을 통해 미국 애리조나 법인과 리비안이 온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제품은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온통형 46 시리즈로 배터리 중에 4695 배터리로 물량은 총 67GWh이며 5년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약 금액은 공개하진 않았지만 셀 가격을 킬로와트당 10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최소 8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연준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75에서 5%에서 4.50에서 4.75로 인하하면서 밝혔습니다. 0.25포인트 인하하는 모습인데요. 파월 의장이 FOMC 직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12월 금리 인하를 배제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12월에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한 가운데 테슬라는 2.90, 트럼프 효과가 지속되면서 상승을 이어갔고 리비안도 3.50, 루시드도 4.23% 상승하면서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또 상승했습니다. 한편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IRA를 쉽게 폐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이 트럼프 재집권에도 종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체제를 못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NH투자증권사는 밝혔고 미래에셋증권도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단기 주가 변동은 커질 수밖에 없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역발상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자모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는데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온큐가 3분기 호실적에 급등을 하고 34.41%로 급등하고 또한 트럼프 정책 기대감 등으로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급등 영향에 우리나라 양자모도 급등했지만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KCS, 한울소재가, 엑스게이트, 우리로, 솔리드가 양자모 관련주인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아이온큐가 34.41%, 그러면 리게티 컴퓨팅 19.17%, 아르킷 컨텀 24.01%, 디에이브 컨텀 29.20%, 컨텀 컴퓨팅 25%등 이 양자 컴퓨팅 기업 주가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아이온큐 호실적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양자 컴퓨터 육성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온큐 미 양자 컴퓨터 기업 아이온큐가 3분기 매출이 1,24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수치로 시장 예상치 1,020만 달러를 크게 상회를 했고, 이 또한 3분기 신규 계약이 6,35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아이온큐의 사장 겸 CEO는 피터 채터먼이 훌륭한 분기 실적을 기록해서 매출 범위의 상한선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공군 연구소와 5,4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양자 시스템의 확장, 네트워킹을 가능케 하는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제공했다고 언급했는데요. 또한 미 공군 연구소 AFRL 계약과 큐비텍 인수 발표, 또 지난 분기
알리스와의 네트워킹 수주에서 알 수 있듯이 양자 네트워킹의 새로운 상용화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아이온큐가 역사상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생산 사용 사례에 대한 양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협력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채권 건설 계획 오후에 또 반등이 있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종전 제한 관련 언급을 하면서 삼부토건, DYD, SG, SY 스틀렉, 데모, HD 현대건설기계, 유신, 다사네트워크스, 핸더 에버다임 등 우크라이나 재건 일부 건설기계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 종전 제한을 주목할 만하다고 직접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이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연설을 갖고 트럼프가 미국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우크라이나 위기 종식을 위한 도움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은 주목할 만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또 과거에 트럼프 당선인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었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를 받거나 먼저 연락할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또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5G 통신 장비 관련 종목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트럼프 당선 속에 4차 산업 패권 경쟁 본격화에 따른 수혜 전망 소식에 머큐리, 다보링크, 한울소재과학, 서진시스템, RF 머티리얼즈, 우리넷, 솔리드, RFHIC, 코이버 등 5G 통신 관련 종목들도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가 재당선됨에 따라서 이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G 어드밴스 프리 6G 도입 이슈가 거세질 전망인데 통신 장비 업종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 업종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5G 어드밴스 도입에 나선 가운데 미국 T모빌이 올해 내 5G 어드밴스 서비스 도입을 예고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에 5G 추가 주파수 경매 이슈가 불거질 공산이 커 보인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통신 3사의 경우도 킬러 서비스의 부재를 이유로 아직 도입에 소극적인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태세 전환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익 정체 영상을 나타낸 통신사들이 이익 성장을 위한 새로운 해법에 돌입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B2C 요금 인상 없이는 이익 성장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년에 가을 5G 추가 주파수 경매 이후에 연말부터 신규 주파수 투자에 나서고 규제기구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요금 인상을 용인하는 선순환 구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에 따라서 6G 투자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할 때 통신장비 업종도 2026년부터 2028년은 빅사이클 진입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주 종목들도 오후에 반등이 강세가 보였습니다. LG 넥스온과 하나 계열사가 천궁2의 이라크 수출 합의와 트럼프 수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하나 시스템, 파이버 프로, 캔크 와이어스페이스, RF 머티리얼즈, AV 일렉트리 등 방산주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2가 이라크 수출을 두고 갈등을 벌였던 L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이 3조 7천억 규모의 이라크 수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 계열사는 이 LG 넥스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주 금액을 3분기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추가 협상이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올해 4분기 실적에 반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세 회사 간 갈등은 계약 주체인 LG 넥스원이 지난 9월 협력업체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과 가격이나 납기 등의 협의 없이 이라크와 포괄적 계약을 맺으면서 불거졌는데 당시 하나 측은 LG 넥스원이 가격과 납품 일정 등도 전달하지 않아 조기 납품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방산주 수혜 기대감은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강화를 예고한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미국 외 국가에서도 국방비 지출을 큰 폭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안주 관련 종목들의 오늘 또 반등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법원이 홈페이지 접속장에 디도스 의심이 나오면서 센즈랩, 모니터랩, 아톤, 한싹, 나윤시켜 등 부안주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접속이 어제 오후에 일시적으로 중단됐는데 외부에서 이용자가 접속을 시도하면 로딩 중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고 기다린 끝에 접속이 되더라도 응답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내부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법원은 행정처는 이제 외부에서 분산 서비스 거부, 디도스 공격이 시도된 것을 의심하면서 선제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 공격 주체를 과기부에서는 이 단일한 친러 성향의 해킹 그룹으로 추정한 바가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 드레이팅 우려 완화 기대감에 패션 우려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윙스폿, 신원, STO, 화성 인더, 신성통상 등 패션 의류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2년간 리오프닝 이후 높아진 기저 부담과 소비 경기 악화에 비롯해 다소 부진했지만 연이은 주가 하락으로 인해 의류 업종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최하단 수준까지 조정된 상황이면서 현재 가격이 업황 약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밝힌 모습입니다. 이어서 내년에 드레이팅 우려 완화가 기대된다고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일부 상승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하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하면서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제너셈, DI 등 일부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이스터 소프트, 코난 테크놀로지, SB 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 등 AI 챗 GPT, 지능형 로봇, AI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일진전기, LS 에코에너지, 산일전기, 제일렉트릭, 제롱전기 등 전선 전력 설비, 그리고 GST, 유니셈, KN솔 등 냉각 시스템, 액체 냉각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번 주식지수는 트럼프 랠리가 지속됐고 그 금리 인하 속에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7% 상승하면서 급등하면서 또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